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10월 10일 주가는 이란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포드에 충격을 줬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버블이냐? 자, 버블이 아니다라는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큰 흐름이 온다는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숫자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 70입니다. 자, 어제보다도 더 좋죠? 계속 지금 다시 상승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예요. 욕심 구간에 놓여져 있고, Extreme Greed와 욕심 구간 그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흐름이 좋게 나는 것은, 오늘 그 보스턴의 연준 총재가 굉장히 또 파지티브한 얘기 했죠. 0.5를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 0.5를 내려야 것이다 라면서 다른 연준 멤버들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망을 해놨죠. 그리고 CPI에 대한 예측치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CPI 같은 경우는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2.2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3개월치를 놓고 보면 1%대 진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시간 지나면 1년으로 이제 바꿔놓으면요. 이거 사실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는 그냥 무조건 2%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헤드라인 CPI는요. 다만 지금 이제 이 core 근원 CPI가 아직 3%대, 3.2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한 2%대 진입하게 되는 것이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아마 충분히 2%대 진입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하게 금리가 높은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0.5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CPI에 대한 예상도 좋고 다 좋아요. 다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죽지 않았어요. 흐름은 계속 좋고요. 이들이 이제 불확실성인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그리고 대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11월 달 대선 끝나고 나면 이 11, 12가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폭락하거나 떨어지면요. 좋은 찬스를 삼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슈아브에서, 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특집으로 다루면서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들, 분석들 내놨거든요. 자, 일단 핵심 포인트만 좀 보면요, 오늘 이 전문가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같이, it is not a bubble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이 엔비디아, 최근에 막 오른 것 때문에 버블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버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버블이라고 할 만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버블이려면요, 이 엔비디아의 이 주가가 말 그대로 버블이려면은 지금 펀더멘탈의 여러분, 우리가 늘 PR을 보듯이 내년도 PR을 보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PR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갖고 있는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요. 전혀 지금 이제 거품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정말 더 크게 또 사실은 불어나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인공지능은 버블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반도체 칩 열심히 만들어서 시장에 이제 점점 오픈 AI가 먼저 이걸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산업군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다른 산업군으로 가서 다른 산업들도요. 이 오픈 AI랄지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가서 소위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이게 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번지는 것도 안 되는데 버블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시작점에서 계속 진행돼 가지고 다른 산업에도 들어가고 다른 산업에서 주가가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적도 없는데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I 관련된 주식은요, 다 실적들이 좋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오라클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실적이 바탕된 가운데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라고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it is a revolution이라는 거야. 혁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인공지능은요. 거의 이건 정말 이 전 산업 세계, 산업계에 완전히 혁명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테슬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인공지능을 실제적인 지금 삶에 적용해서 앞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 온전히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에 기반을 한 이 로봇가, 즉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결국은 완성도가 올라왔을 때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낼 앞으로의 수익은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가져갈 거라는 거. We're gonna benefit from it. 그러니까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되면 제가 오늘 1부 때도 설명해 드렸고 어제도 설명하고 계속 최근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 로보택시 데이 때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굉장히 안전하죠. 여러분 이제 뭐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운전수가 있으면 여성들이 얼마나 밤에 두렵습니까? 밤에 새벽에 차 탈 때. 근데 로보택시가 있으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로보택시는 그런 면에서 안전하고 또 위험하지 이 사이 위험성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빠르죠. 뭐 모든 게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요 결국은 혁명이자 여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테슬라가 대표적이면서 동시에 지금 뭐 여러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각 업체들이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옷을 파는 가게건 음식점이건 모든 비즈니스 영역으로 지금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지. 아직까지 그 회사들이 자기들 사업에 완전히 적용시켜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문제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적용시키면서 수익화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이제 천천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뭐 거품이니 끝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분석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1부 때도 설명했지만 엔비디아는요 아주 큰 흐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꾸준히 상승할 거예요. 최근에 엔비디아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다 떨어지는데 어제는 피바다였는데 나올라 오르고 있고 오늘은 다 오르는데 또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아직 엔비디아가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흐름 좋고요. 다른 인공지능 영역도 완전히 깊이 확장될 거라는 걸 본다면요.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의 흐름, 큰 흐름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구글 소식 오랜만에 들여다보겠는데요. 자, 구글이 이 서치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뭐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구글의 이 서치의 지배력을 사실은 뭐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죠. 자, 그러나 이 서치 기능에 있어서 이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저렇게 구글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구글을 치고 들어가면 뭐 가령 우리가 뭐 설악산에서 친다. 그러면 설악산을 쳐요. 그러면은 설악산 관련된 정보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관련돼서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광고 마켓에 있어서 지금 구글의 지배가 조금씩 이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초록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한 48% 정도의 광고 이 설치 기능에 있어서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을요. 근데 지금 이 지배는요,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면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대통령들이 벌써 있었지 않습니까? 꽤 오랫동안 지배했죠. 지난 뭐 한 10년 이상을 지배해온 건데, 자, 그런데 아마존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대항마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지금 이 아마존의 성장이 무섭죠. 아마존이 아래쪽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내년쯤 되면은 아마존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광고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조금 더 해서 27% 정도까지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면 26년도에 구글이 좀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구글이 한 40%대, 40 중반, 뭐 40 한 2, 3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은 완전 압도적이었는데 설치에 있어서 이제 이 구글이 40% 초반대, 그리고 이 아마존이 27%다. 이건 제가 과거에도 좀 얘기해 드렸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직접 팔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광고에 눈을 뜬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광고를 붙일 거라 상상도 못 했는데, 아마존이 이제 그 자기들 물품에다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이제 물건을 치고 들어와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패드 옆에다가요, 다른 광고들이 같이 붙는 거예요. 비슷한 광고가. 뭐 삼성의 삼성의 또 이 아이패드 같은 그런 것들이 붙을 수 있고요. 뭐 또 핸드폰이 붙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붙을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또 이 아이패드를 사게 되면 아이패드에 이 소위 그 커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트로 이제 뜰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자신의 플랫폼 위에 바로 물건을 살 때에 그 비슷한 물건, 그리고 이거 샀을 때에 다른 것도 같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패드를 사게 되면 아이패드에 그 펜슬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의 펜슬을 사야 되니까 펜슬을 옆에다 딱 붙여 놓겠죠. 그 자체가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구글의 이 지배성이 조금씩 좀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가장 지배적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결국 아마존의 주가가 꾸준하게 그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또 멤버십에는 아마존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 가을 야구가 끝나면요,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움직여 드릴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 좀 재미납니다. 지금 흐름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중국 자동차 이 전기차 업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YD 소식인데요.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면요, 지금 BYD가 멕시코 진출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멕시코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지금 무려 2025년도쯤에 10만 대 정도까지 대량 생산해서 팔겠다, 뭐 이런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BYD가 올해죠. 올해 현재 예상은요, 한 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팔 것 같다라고 현재 분석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되면 10만 대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5만 대, 내년에 10만 대,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중국의 내수 자체가 워낙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워낙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내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알리테무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중국은 현재 너무나도 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남아 도는 것들을요,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격을 엄청나게 깎아서 현재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게 알리템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 저렴한 물건들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요, 무시 못 하거든요. 뭐 그냥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너무 싸버리면요, 그거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5만 대와 10만 대급이다? 자, 이거 지금 뭐 비싼 차를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요, 멕시코를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중국과 비슷하게 저렴한 것들을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BYD가 뭐 10,000불짜리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걸 막 찍어내고 만들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 멕시코에도 똑같이 파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교두보로 마련하겠다는 거죠. 미국 진출. 결국 미국에다가 팔 거라고 하는 건데, 자, 미국에 팔기 위해서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BYD will announce or will build its first factory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요, 첫 번째 공장을 BYD에다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말에 중국 BYD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여기서 만든 자동차를 이제 멕시코에만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까지 팔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은 멕시코와 이 북미 이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 없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나서요, 이제 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100% 관세 매기겠다. 아예 그냥 쳐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미국은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뭐 겉으로는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지만 그냥 중국이 어떻게든 미국으로 진출하겠다, 다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막겠다라는 거예요. 관세 뭐 100%든 200%든 아예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저렴하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 가격은 절대로 무시 못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게 갖고 있는 그들의 경쟁력인데, 그렇게 되면요, 이 미국 안의 전기차 산업이 다 무너지겠죠. 뭐 먼저 무너진 건 포드하고 GM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YD나 중국 업체들이요, 정말 공격적입니다. 국내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남아시아든 저렴한 거 통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완전 이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관세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뭐 동남아랄지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뭐 속수무책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포드의 직원이 테슬라에 깜짝 놀란, 그 대화, 그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레리 리드라는 사람이, 본인이 기존에 포드 150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이 옛날 그 포드의 150은 미국 사람들 그 픽업 트럭 정말 좋아한다 그랬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냥 트럭 하면은 보통 뭐 포드의 이 150이 그냥 발에 채일 정도로 그만큼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레리 리드가 최근에 이 포드 150을 이제 팔고 이 사람이 이제 사이버 트럭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포드 150의 딜러 쪽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죠. 보통 뭐 딜러십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대화부터 빨간색으로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드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y, we see you have been in a while 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화 와서 야, 뭐 최근에 못 봤는데 한번 들러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딜러십에서 야, 너 포드에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더니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Sold it and bought a CT라고 합니다. 나 그거 포드 150 벌써 팔았고 중고차로 이제 CT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포드 쪽에서 파란색으로 하는 것을 놀랍니다. Really? 라고 합니다. Do you like it? 묻죠. 이쪽에서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뭐 사이버 트럭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파란색 하는 거 보면은 like driving a spaceship. 야, 좋다마다 뭐 이건 완전히 우주선을 운전하는 기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Like driving a spaceship. 자, 사실 그렇죠. 이 사이버 트럭은요, 마치 운전을 해보면 우주선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사이버 우리 스페이스X 발사하는 거 로켓 안에 보면요, 로켓 내부가 정말 다른 옛날에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아이패드 같은 딱 그 화면만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냥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다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트럭도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 사진 보세요. 이 내부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버 트럭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주선을 타고 타는 그런 기분이겠죠. 위에 그 픽업 트럭 F150은요, 그냥 이 픽업 트럭들은 그냥 좀 그래요, 여러분. 그냥 뭐 들들들 대면서 기름 냄새 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이버 트럭 뭐 깔끔하죠. 정말 우주선을 타는 기분이죠.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포드에서 뭐라고 하냐, 파란색으로 하려고 마지막 거 보세요. That different라고 합니다. 야, 그렇게 차이가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 차이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150, 포드 150을 타던 사람이 사이버트로 바꿔서 야, 정말 이거는 우주선 타는 기분이야 라고 했더니 그 정도 차이 나냐니까 거기다가 좀 더 나갑니다. 자, 초록색으로 별표까지 친 거, 초록색 첫 번째 거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I have a tank of gas last night in my garage for $10 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농담을 섞어서 하는 얘기죠. 야, 어젯밤에 이 가스가 이제 절반 정도 half 탱커였는데 야, $10에 그냥 다 채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밖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탱크라고 썼지만 이게 그냥 이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절반 정도 이 에너지 충전이 남아 있는데 그거 채우는데 $10니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에너지도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들고 해서 야,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그랬더니 이 포드에서 와우 이러면서 그랬더니 여기서 더 나갑니다. 여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사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Driving 80 miles into the mountains today hands free라고 합니다. 야, 오늘은 산에 갔는데 80마일을 나 핸즈 프리로 갔다 왔다라는 거죠. 나 운전도 안 하고 자율주행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 넣는 것도 걱정 안 해. $10밖에 안 들어. 자율주행도 핸즈 프리로 손 떼고 갔다 왔는데 야, 그 정도 산까지 그렇게 다 얼마나 편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포드에서 really 또 이럽니다. wow, really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이럽니다. 좀 이렇게 웃기게 얘기합니다. Hey, you should test drive one 이럽니다. 이 사람이 포드 직원에게 야, 너도 한번 운전해봐. 너도 깜짝 놀랄 거야. 너도 한번 이제 타서 운전해봐라고 하거든요. You should drive test.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라니까 포드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I think you're right about that. 포드 직원도요, 인정합니다. 야,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아. You're right about that. I had no idea. 근데 내가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쓱하면서 끊죠. Have a nice day. 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 직원들도 일은 포드에서 월급 받으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이 훨씬 더 이런 느낌인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다라는 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Best of all, I didn't have to schedule an oil change. 오일 체인지 스케줄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연기관차를 타면요. 미국에서 이 오일 체인지 해야 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오일 체인지 하려면 또 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약속을 잡아야 되거든요. 야, 언제 때까지 간다 이러면 반나절이 훅 날아갑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 반나절 날아가는 것도 일당이 있는 사람들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브레이크 리플레이스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플루이드 할지 필터 있죠. 브레이크 용액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또 이 뭐 액체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필터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리고 하루가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은 800에서 1000달러 정도는 또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테슬라를 생각했을 때에 사이버트라고 F150을 따졌을 때는요. 여러모로 훨씬 더 귀찮은 일도 없고 오히려 돈이 세이브 되는 것들이 확연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드 직원도 놀라죠.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앞으로 미래의 다 흐름이에요. 결국은 테슬라와 내연차랑 비교했을 때의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비교하더라도요. 결국은 다들 이 테슬라의 이 우수성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 관련된 블로그에 재미난 글을 데이터와 함께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얘기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자, 지금 위에 한번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아크의 그 새로운 블로그 포스트에 뭐라고 와 있냐면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그래프를 올려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앞으로 대량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케일링할 수 있는 대량으로 자율주행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이 자율주행의 확장성, 자율주행을 모든 차종에다가 다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량으로 로보택시 군단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웨이모는요, must rely on Jigger라고 합니다. 자, 지금 웨이모는 이 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달지만 그 자동차는 누구 거냐? 구글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거는 지리 자동차거든요. 전기차 공급하는 회사인데, 자, 중국 차 위에다가 싸게 공급받은 그 위에다가 이제 기계를 올리고 현재 구글 웨이모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 중국의 지거인데, 자, 지금 이 앞으로 중국이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이 지리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를 피할 수 없겠죠. 미국 관세 이거 때립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뭐 몇백 대 안 되니까 뭐 지금 그래도 한 700대 굴리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최근에 왜 현대와 구글 웨이모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느냐? 자,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구글이 계속해서 지리 자동차, 중국 자동차를 써서 이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결국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죠. 결국 그 미국 정부의 관세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현대차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아이오닉 5를 이 자율주행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현대와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아크가 이번에 예상한 건요. 웨이모의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자동차 가격이. 그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10만 불이 넘거든요. 생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센서 있죠. 센서. 그 센서 값만 4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며 또 뭐 라이다, 레이다 그 전체 다 합치면 가격대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10만 불 이상인데 이걸 가격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단시간에 한순간에 줄 수는 없잖아요. 몇만 불 하던 게 갑자기 2만 불이 되고 만 불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량으로 로보택시도 해야 결국은 수익도 창출되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더 올라오게 되면 뿌려버리거든요. 자, OTA 방식으로 뿌려버린다? 그러면 자율주행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길바닥에 깔려있는 굉장히 많은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규모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규모
웨이모에 과연 이 구글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웨이모가. 그러니까 웨이모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웨이모는 어차피 700대 가지고 좀 돌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테슬라는 실제죠. 실제 차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앞으로 대량으로 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테슬라가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하는 거지 웨이모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뭐 웨이모가 하고 있구나 정도 하고 있지 아직까지 속도며 뭐 모든 게 다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완전히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 10월 10일 날 공개가 될 겁니다. 10월 10일 날 이런 로보택시의 운영 방법이랄지 어떻게 언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트럭 소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얼바인이죠. 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가장 요즘 뜨고 깨끗한 동네입니다. 자, 얼바인이라는 곳에 사이버트럭이 경찰차로 그때 바뀌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이번에 이 경찰서에서요, 공개하고 실제로 경찰들이 여기 타고 오면서 내려서 포즈까지 취하는 정말 오늘 멋진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들 보십시오. 지금 아래쪽에 왼쪽 사진 보면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주에서 온 것 같아요. 밤에 보면요. 여러분, 밤에 이 미국은요, 경찰차가 뒤에 쫓아오잖아요. 뭔가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뒤에서 경찰차가 조명 있죠. 불을요, 완전히 이렇게 뒤에서 쏴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경찰이 부필 쏘아버리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범죄자들이랄지 문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문제를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빛을 쏘아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경찰차로 변신한 이 사이버트럭 보면 압도적입니다. 정말 뭔가 위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차로서는 손색이 없죠. 뭐 거의 여기 경찰로를 다 바꾸니까, 로고랄지 이런 거 바꾸니까 진짜 그냥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경찰차만 여기 적용될 게 아니고요. 앞으로 군인용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의존용 차랄지 많은 어떤 공무원들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얼바인에서는요, 이게 마약 단속반에게 이제 소속되는 겁니다. 마약을 남용해가지고 교육하는 팀이 있죠. 자, 그 팀들이 이걸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약 쪽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버 트랙이 어울리죠. 그래서 이 이머전시 때 대비하고 이웃을 돕는데, 커뮤니티를 돕는데 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경찰차에 진출하는 거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was first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초로 이 사이버 트럭이 경찰차로 사용돼서 실제로 실무전에 뛰어든다라는 거, 이게 처음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중동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랍에미리트랄지. 근데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찰차로서 사이버 트럭을요, 굉장히 많이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순찰차로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이런 차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미국은요, 이 경찰차들이 앞에 도망가는 차나 뭐 있잖아요. 받아버리거든요. 받아서 왜냐면은 이걸 부딪혀가지고 막지 않으면요, 결국 그 차들이 다른 사람을, 이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out of control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차량이 가서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들이받았을 때에 사이버 트럭만큼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박살이 나버리겠죠. 그렇게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경찰용 쪽이랄지 군인용이랄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쓰이기엔 굉장히 좋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계속 인기가 여러모로 용도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일반 차량으로도 마찬가지만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이버 트럭 인기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혁스티브였습니다.